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전남에서 8일 만에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저녁 9시쯤 목포에 사는 7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 여성이 다녀간 병원 응급실을 폐쇄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가 지난달 말부터 연휴 기간에 광주와 인천, 서울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여성의 남편을 포함한 접촉자 37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전남에서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8일 만으로 전남의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74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당국은 식당 등 업소마다 출입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과 달리 업소마다 출입 명부 작성도 관리도 허술합니다. 손준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밤 늦은 시각 광주의 한 주점입니다. 자리를 안내하고 주문을 받는 가게 직원. 출입 명부 작성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적어요, 이거? 출입 명부 이거 작성?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때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출입명부를 작성합니다. 이 정확한 정보 확인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출입명부 작성 방법과 관리 지침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침과 다르게 작성 방법과 관리가 제각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소, 앞선 방문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출입명부가 가게 입구에 버젓이 놓여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기록을 볼 수 없도록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방문 일행 중 한 명만 대표로 작성하라는 안내문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 역시 방역당국의 관리 지침을 어긴 겁니다. 업소마다 제각각인 출입명부 작성에 시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상황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다 적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광주시는 방문자 개인별로 정확한 정보를 적고 관리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많이 혼란스러워하시고 실제 또 시설 관리자들도 그걸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장을 가서 볼 때 손님이 5명 있는데 기록은 1명만 있다. 그럼 이거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광주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출입명부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카쉐어링으로 빌린 차들의 불법 재대여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면허 청소년들까지 브로커에게 돈을 주면 차를 불법으로 대여받아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전남 화순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면허도 없이 차를 몰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 학생이 몰던 차는 카쉐어링 업체의 차량이었습니다. 면허가 없었지만 브로커에게 웃돈을 주고 다른 사람 계정으로 빌린 차였습니다. 정말 면허가 없어도 차를 빌릴 수 있을까? 취재팀이 확인해봤습니다. SNS 광고를 보고 연락하자 무면허라도 차를 빌려주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처리 비용만 내면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 차량을 대여하는 만큼 계정 이용료 6만 원을 더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차량 재대여는 불법입니다. 더구나 차량이 무면허 10대들에게 재대여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18세 그 정도는 그 정도 19세 장이나 머리나 얼굴도 봐도 예쁘게 보이잖아요. 카쉐어링 업체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말합니다. 불법으로 재대여해서 사실 발생한 사고이거든요. 본인이 쓰겠다고 예약을 해갖고 재대여를 하게 되면 사실 회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2013년 본격 도입된 카쉐어링 시장은 처음 1,300여 대에서 2만 대 넘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청소년들에게까지 불법 재대여가 성행하면서 사고는 물론이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차단할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실은 농어촌공사가 나주 혁신도시에 아파트 137채를 임차 또는 매입해 직원 기숙사 용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재갑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임차해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있지만 100채가 넘는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지방 이전 목적을 거스르는 대규모 아파트 매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여수와 고흥을 잇는 연륙 연도교들이 개통했습니다. 마을버스도 운행하기로 했는데 운행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곽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놓이면서 접근성이 개선된 여수 조발도. 하지만 주민들은 시내버스를 타려면 1km 이상을 걸어야 합니다. 마을버스 운행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 진입로까지 나가는 길은 포장도 제대로 안 돼 울퉁불퉁한 상태. 진입로에서 국도까지는 인도가 없어 더 위험합니다. 어른들도 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제대로 그것도 못한 데다가 버스도 여기까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너무 여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난 2월 말 여수 화양면에서 화정면을 잇는 연륙 연도교 4개가 개통했습니다. 당초 여수시는 다리가 놓인 섬에 있는 5개 마을 안까지 하루 11차례 오가는 25인승 마을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지난 4월 중순 사업자까지 선정했지만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운행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예비차 확보 부분. 선정된 업체의 경우 자체 보유 차량을, 2위 업체는 전세버스를 투입하겠다고 해 양쪽 다 5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위 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보유한 예비차는 길이가 9m로 마을버스 제한서 기준인 8m를 초과해 0점 처리해야 한다며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두 업체의 최종 점수차는 3.8점으로 선정된 업체가 0점 처리될 경우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 이에 선정된 업체 측에서도 관련 법에 따라 전세버스는 예비차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여수시가 국토부에 질의했고 지난달 말에서야 전세버스는 예비차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고 두 업체 모두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해 순위는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 다 예비차로 확보할 능력이 있겠다. 그래서 일단 점수를 줬었는데 그것이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약간 좀 판단 미스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약간 있습니다. 지금 1순위 업체하고 계약이 체결돼서 지금 마을버스는 지금 주문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2위 업체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법에 따라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KBS 한글날인 오늘 상크름하겠습니다. 상크름하다는 서늘한 바람기가 있어 좀 선선하다는 말로 순 우리말인데요.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는 다소 차갑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11.9도로 다소 쌀쌀합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진 않지만 전남 남해안 지역은 기압의 경도차로 인해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거문도와 초도, 여수와 고흥, 완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특히 여수공항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나머지 남해서부 해상과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이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2도, 순천 25도, 구례 24도가 예상되고요. 목포 23도, 영암과 장흥, 완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조금 많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2020 특별 기획전을 관람한 사람이 개막 열흘 만에 13,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사무국은 개막 이후 10일째인 지난 5일 기준 전시관 현장 관람객은 4,762명, 온라인 전시관 방문자는 8,655명으로 모두 13,417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020 특별기획전은 내년에 열리는 국제수목 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전시회로 이번 달 23일까지 목포 근대 역사문화 거리와 진도 울림산방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여순 사건 72주년을 맞아 유족들의 증언을 그림으로 표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여순 사건 순천 유족회와 순천시는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여순 항쟁, 되찾은 역사라는 제목으로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박금만 작가의 그림 20여 점을 전시합니다. 여순 사건 2세대 유족이기도 한 박 작가는 유족의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여수와 순천, 구례, 벌교 등에서 일어난 여순 사건 당시의 비극을 재현합니다. 광주 지역 소방관들의 급식 단가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광역단체 소방관들의 한 끼 급식 평균 단가는 4,187원이었고 광주는 2,700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남 소방관의 급식 단가도 4,000원으로 평균보다 낮았고 제주가 6,810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최 의원은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소방청이 시도별로 큰 차이가 나는 급식 체계를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5분기 연속 떨어졌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올 3분기 광주의 오피스텔 매매가는 지난 2분기보다 0.37% 떨어져 지난해 3분기 0.1% 하락에 이어서 5분기 연속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전세값도 3분기에 0.33% 떨어지는 등 5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경기 위축과 함께 소형 아파트 등으로 수요가 분산되면서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설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도내 18개 시군 공설시장 64곳의 점포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한글날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